안녕하십니까, 주마자입니다. 네, 제가 오늘은 떤 주식의 마음을 읽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DBI텍 최근 핫하잖아요. 네, DBI텍의 마음을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DBI텍을 제가 선정한 이유는요. 일단은 보시는 것처럼 최근 경영권 분쟁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 경영권 분쟁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제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경영권 분쟁의 이제 중심에 서 있는 이 KCGI가 있죠. 이 KCGI의 강성부 대표. 네. 이 회사를 이끄는 강성부 대표에 대해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강성부 대표에 대해 한번 알아보면 강성부 대표는 일단 한국에서 이런 지배구조 개선 펀드로서 이제 많은 위상을 올렸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한진칼 사건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오스틴 임플란트, 세 번째가 이번에 발생한 DBI텍입니다. 그래서 한진칼부터 강성부 펀드가 노리는 그런 매물의 조건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제 한진칼 2019년 당시 이 기사는 2018년 기사고요. 여기 있는 사진은 돌아가신 조양호 회장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도 이렇게 나이가 많았다라는 게 사진 속에서 어렴풋 알 수 있죠. 18년도까지만 해도 지분율을 봤을 때요. 조양호 일가 및 특수관계인이 28.95% 그리고 KCGI가 9%의 지분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랬던 지분이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KCGI가 11%까지 지분을 확보하고요. 그리고 조양호 일가는 28.95%로 당연히 이 10% 남짓한 지분으로 이 최대주 일가의 지분을 뺏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한 가지 맹점이 존재하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이 다트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이 그림에서 이 최대주주 일가의 지분율이 보여지는데요. 이 지분은 전체 28.95%였죠. 그 중에서도 이 조양호 회장의 지분이 17.84%였습니다. 네, 그래서 최대주의 지분이 그렇게 많지 않은 편이었고요. 그리고 그 자녀들의 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들들의 지분을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네, 조연아 2.31, 그리고 조원태 2.34, 그리고 조현민 2.30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자녀들에게 지분이 다 2.3% 정도의 비슷한 지분이 지금 물려져 있는 상황이었고요. 이 아버지의 지분이 또 이 자녀들에게 돌아가면 이 지분이 또 쪼개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배 구조가 매우 취약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지분율이 20% 정도 되면 매우 취약하다인데 일단은 보기에는 28.95%로 적지 않은 편이었으나 이제 아버지의 나이가 많았고 조양호 회장이 나이를 보면 49년생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도 많았고 그리고 아버지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지분을 증여받아야 될 상황이 왔고 그 지분을 쪼개서 가져가게 되면 이 그룹의 경영권이 흔들리게 되는 거죠. 특히 이 자녀들 셋이 사이가 좋으면 괜찮은데 만약에 한쪽이라도 경영권을 갖다가 뺏겠다고 싸움을 걸면 이제 안에서 집안 싸움이 되는 거죠. 근데 이 한진칼에서는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조양호 회장이 별세하고 나서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이 KCGI와 반도건설과 합심하여 31.98%의 지분을 확보했고요. 그리고 조원태 현재 이제 한진그룹 회장은 본인과 동생인 조현민 전무 그리고 이명희 정석기업고문 특수관계인 델타항공 카카오를 이렇게 규합해서 33.45%의 지분을 확보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결국 지분 차이가 비슷해지고 표 대결에서 이겨야 되니까 더 많은 주식을 매입하기 위해서 이제 매입 경쟁이 붙으면서 주가는 급등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한진칼 당시에 우리가 차트를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하면요. 월봉으로 보면 여기 앞에 있는 작은 동그라미가요. 처음 이제 KCGI가 경영권 분쟁을 일으켰을 때 얘기입니다. 그때 이제 거래량이 조금 터지면서 상승을 했었죠. 그러다가 조양호 회장이 별세하고 나서 이제 자녀들 간의 경영권 분쟁이 격화되니까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정리를 하면 이제 강성부 펀드가 노리는 기업. 첫 번째, 최대주주의 지배력이 약한 기업. 두 번째, 자녀들 사이 분란이 있는 기업. 세 번째, 그리고
오너 리스크 있는 기업. 오너 리스크가 있는 기업이란 얘기는 일단은 이 조양호 회장이 살아있을 때 배임 횡령 관련돼서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조현아 부사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땅콩회항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이 오너 일가 때문에 오히려 회사의 이미지에 먹칠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 오너 리스크가 있는 기업은 당연히 소액주주들이 좋아하지 않죠. 그래서 소액주주들로부터 표를 받기가 수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성무 펀드는 이런 기업, 이런 조건을 갖다가 노렸다라는 걸 볼 수 있었고요. 그럼 이걸 토대로 그 다음 기업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 다음은 여기 있는 오스템 임플란트를 노렸었는데요. 오스템 임플란트를 왜 노렸는지 한번 보면요. 일단 이 최기옥 회장의 지분이 21.63%, 네, 지분이 20% 정도 위아래 왔다 갔다 하니까 지배력이 강한 편이 아니죠. 그래서 경영권 분쟁을 일으키면 충분히 경영권을 뺏어올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최기옥 회장의 또 자녀들이 있었는데 최정민, 최인국 이 두 사람은 오스템 임플란트가 아닌 오스템 파마의 지분을 6%대씩 이렇게 들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결국 21.63% 지분 역시도 자녀들에게 돌아가려면 쪼개져야 되는 지분이다 보니까 지배 구조가 매우 취약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배임 횡령 관련해서도 최규혁 회장이 일으킨 건 아니지만 그 전부터 어느 정도 구설수에 올랐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 직원이 3천억대 횡령을 했잖아요. 근데 그게 과연 그 사람 혼자 가능한 사이즈였나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강성부 펀드는 이런 부분들을 노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만 보더라도 최대주주 입장에서 한번 살펴봅시다. 내 지분이 오스템 임플란트보다 오스템 파마에 더 많고 내 자녀의 지분도 오스템 파마에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오스템 파마에 좀 실적을 몰아주거나 여기를 갖다가 키워서 오스템 임플란트와 합병을 한다거나 혹은 여기서 그냥 돈만 빼먹더라도 그게 더 유리하겠죠. 더 많은 돈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최대주주 측의 입장에서도 오스템 임플란트보다는 오스템 파마가 이제 자신들에게는 좀 필요보다는 좀 이용하기 쉬운 회사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이런 부분들이 결국 강성무 펀드의 먹잇감이 되었고요. 여기서 보면 일단 자녀들의 분란은 없었고요. 근데 최대주주 지배력이 약했고 오너 리스크가 있었고요. 네 번째 한 가지가 추가되는데요. 좋은 회사. 일단은 향후 전망이 그리고 혹은 먹을 게 많은 회사. 이런 부분들은 노렸다 생각합니다. 한진칼 같은 경우에도 한진칼만 먹으면 한진그룹을 통으로 먹는 거니까 먹을 게 많은 회사였고요. 그리고 오스템 임플란트는 중국에서 임플란트 업계 1위죠. 그리고 VBP 시행돼서도 그건 더 굳건해졌고요. 그런 면에서도 사실 오스템 임플란트도 향후 전망이 좋은 회사고 앞으로도 노인 인구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성장성이 높은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성무 펀드가 여기를 노렸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번에 나온 DBI텍은 어떤지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네, 이제 DBI텍의 지배구조부터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이게 DB그룹 전체의 이제 지분구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는 여기 김준기, 김주원 이 두 사람이 지분 3.6%, 0.4%씩 들고 있죠. 그런데 현재 회장은 김남호 씨인데 이 김남호 회장의 지분은 이 DBI텍에 한 주도 안 섞여 있습니다. 그 말은 DBI텍은 DB그룹이 지배하고 있지만 김준기 창업회장과 김주원 이제 부사장이 김주원 부회장이 여기 지분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거고요. 그 외에는 DB 지주가 이 지분을 12%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준기 이제 재단에서 0.6% 들고 있네요. DB 지주의 지분을 보면 여기서 김남호 회장, 현 회장이죠. 16.8% 들고 있고 그다음 김준기, 김주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역시도 DBI텍 최대주주 지분율이 17.9%, 20%도 안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매우 취약한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강성무 펀드가 노리기에 좋은 조건에 있는 최대주주 지배력이 약한 기업이고요. 그리고 자녀들 사이에 분란이 있는 기업, 이거는 자녀보다는 이제 가족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너 리스크, 여기도 오너 리스크가 있죠. 왜냐하면 주주 가치를 제고하지 않고 계속 DBI텍을 의도적인 저평가를 만든 정황들이 많이 포착이 되기 때문이죠.
향후 전망이 좋은 회사냐 했을 때는 파운드리 업계가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 이런 쪽 미세 파운드리는 아니죠. 미세 파운드리는 아니지만 DBI텍이 하는 이제 사업의 범위 자체도 경쟁사가 많이 없고 국내에서도 DBI텍이 이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혜자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회사의 가치도 괜찮았다. 그래서 저평가되어 있는 회사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네, 이렇게 해서 네, 여기까지가 강성구 펀드가 어떤 기업들을 노려왔나에 대한 얘기고 지금부터는 DB그룹 일가에 대해서 한번 제가 조사한 거를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